네, 진짜 맨날 걱정하고 그래봐야 참 우리 이렇게 개돼지인 게 자꾸 드러나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전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력을 다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통일부 장관에 꽂았는데 그런데 이걸 막지 못했잖아요. 국민의힘인지 그 당시 미래통합당 뻔히 알면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사기 전과가 5범, 5범이나 6범이 되는데 나는 사기 안 당하겠지. 에이, 그래도 개과천선했겠지. 그러면서 도장 찍어주고 그러면서 통장 보여주고 통장 번호 알려주고 비번까지 내주고 사기 전과가 5, 6범인데 아니겠지 이번에는. 근데요 도박꾼이요 팔을 잘라도 발로 안 되잖아. 마약 중독자들이요 못 끊는다잖아요. 아니 100만 명에 한두 명 끊을 수 있지. 그런데 이인영을 그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으로 보고 우리 국민들이 참고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은 승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사기꾼한테 도장 찍어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이인영에 대해서 몰라요? 알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지금 또 오늘 논란이 된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면서 북한에 백신 나누잖아요. 뭐 백신 외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말이냐 방구냐 막걸리냐. 아니 백신이 우리 확보도 못했잖아. 그런데 어디다 대고 북한하고 나눠. 북한하고 나누면 안 되는 국제사회의 명령이에요. 합의예요 국제사회. 왜냐? 북한은 깡패 국가고 국제사회 룰을 어겼기 때문에 대북 제재하기로 합의한 거야.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 공산국가는 물론 반대했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데 그쪽 편에 쓴 거를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합의를 깨는 거고 첫째. 두 번째 우리 국민 맞을 백신도 없어. 일본이 3억 3천만 병인가 확보했잖아. 엊그저께 뽕평에서도 했죠. 그런데 우리 빵개 확보했어. 빵. 일본이 왜 그렇게 많이 확보했는 줄 아세요? 인구는 1억 3천인데 왜 3억 병을 확보했을까요? 혹시 인구수보다 적으면 이거 가지고 사재기하고 혹시 품귀 현상 벌어질 수도 있을까? 아예 그냥 2배, 3배로 확보해서 안심 푹 놓고 일본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다 챙기겠다는 그거예요. 그럴 때 국가 돈을 그런 데 쓰는 거야. 근데 우리 빵개 확보해 놓고 북한의 백신을 나눠준다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거죠. 북한의 국민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나중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명령이 우선이고 국민들의 명령과 국민들의 눈치는 볼 필요 없다. 이게요. 한두 번 이래야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뼈속 깊이 그런 쪽이잖아요. 뼈속 깊이. 아니 그럼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전대협 의장 출신이면서 한 행동들이 어마무시한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김여정이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북한의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씁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분명히 난리 날 텐데 국민들이 신경 안 쓰는 거. 신경 쓰는 건 김정은이 눈치가 아니라 이제 저는 본질이 제가 아까 사기꾼 비유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나친 비유다 그러는데 지나친 비유. 저는 사기꾼이 우리한테 치명적일까요? 불순 세력, 반국가 세력이 치명적일까요? 사기꾼은 많으면 몇백 명 사기칠 수 있지. 조이팔 같은 사람은 몇천 명 사기쳤다 그래. 옵티머스, 라임 몇천 명 사기칠 수 있다 그래. 근데 나라 통째로 사기칠 수 있어요. 협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냉기는 사기를 치는 누가 더 나쁜 겁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백신 이걸로 이제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나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대한민국의 장관이다.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북한에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장관직을 따낸 알박기 한 장관이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보도 안 된 백신을 북한에 나누자 그러고 이따오 소리를 하고 숨이 안 쉬어지네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북한이 이제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번에는 유연한 접근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맨날 생각하고 맨날 북한은 아름다운 생각할 거야. 도발하는 생각 안 할 거야.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그건 미국 책임이고 대한민국 책임이다. 우파. 그것도
우파 책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우잖아요. 항상 미국이 그랬기 때문에 북한은 할 수 없이 도발한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도발할 가능성 묻는데도 도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면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 협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합리적 접근하는 집단으로 보고 우리의 우파는 불합리적 내지는 적폐로 보고 미국은 적으로 보고 미제국주의로 보고 북한은 우리와 합쳐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대한 공산주의 국가로 보고 그 위에 형님은 시진핑으로 보고 자 이게 이상만일까요? 이상이라는 건 뭐야? 내가 자기 신념에 공산주의 신념에 쩔어서 뼛속 깊이 내가 공산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념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다. 그 알파는 이 양반이 어렸을 때 뭔 사주를 받고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가 아니면 자기 자식들 간에 무슨 북한의 마수에 걸려들은 무슨 약점이 있었던가 추측하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까 아니면 자기가 대학 전대합하고 나와서 정치 활동할 때 모종의 북한과의 무슨 거래가 있었던가 이런 추측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그리고 아들이 이 양반 아들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 자금 그때 문제가 좀 있었고 병역 기피 논란도 있었는데 왜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을까? 유학 자금은 누가 됐을까? 스위스는 잘 아시죠? 중립국인데 여기 저 공산국가의 그 유명한 사람들 자제들이 유학 가기로 유명한답니다. 자금 세탁 용이하고요. 일단 중립국이라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기 괜찮고 그래서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도 거기서 유학한 거예요. 근데 왜 이인영의 아들을 미국, 영국, 일본, 뭐 지들이 좋아하는 중국 이런 데 안 보내고 왜 스위스로 보냈을까? 근데 왜 유학 자금 그때 논란이 있었을까? 김정은은 거기서 유학 시절을 보냈는데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신념에 의해서 이인영이가 이렇게 북한을 무조건 환상적으로 착한 집단으로 보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장관으로 앉아있는데 신념일까? 아니면 마수에 걸려서 꼼짝 없는 걸까? 저는 두 가지 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신념도 어려서부터 잘못된 신념이 파고 들어온 게 있고 거기에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너 신념 공산주의 좋아하지? 너 사회주의 좋아하잖아. 우리 이상주의는 이런 거야 하고 마수에 걸려드는데 조금씩 걸려드는데 거기에 마수에 약을 치면 그게 빵이든 돈이든 뭔가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늪으로 조금씩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신념 플러스 마수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오버하지 않으면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이인영 밝혀주길 바랍니다. 전대협 의장 때 그 신념만으로 이 난리를 치는 건지 아니면 나라를 통째로 냉길래는 무슨 계획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근데 그건 신념 플러스 이거를 안 하면 당신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서 할 수밖에 없는 마수에 걸린 건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또 팁도 드려야죠. 이렇게 뭐 추측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마수에 걸렸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수 국민들이 풀어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마수에 걸렸는데 자꾸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파멸은 당신만 파멸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당신 일생에서만 비극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요. 500년, 1000년, 2000년 후에도 이인영의 이름은 당신들 자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이름도 못 꺼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완용이 멧돼손 이름도 못 꺼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마수를 나 걸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늪에 빠졌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구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지난날 싹 잊어버리고 구해드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면 실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뭉쳐서 이런 마술에 걸린 자들을 감시하고 끌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